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부동산의 세상이 또 한 번 바뀐다. 부동산의 미래가 예상보다 더 빨리 변화하고 있죠. 이처럼 부동산의 가격 또한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요. 부동산에 접하는 또 환경 또한 정말 빨리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발빠르게 또 민첩하게 잘 움직이셔야죠. 그렇게 해야만 부동산 관련된 돈을 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정부는 어제 2024년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재 부동산 거래의 실태인데요. 일단은 부동산에 들어가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를 하게 되죠. 그러니 당연히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을 하고 집주인에 대해서도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금융기관에 또 방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대출에 관련된 서류를 또 제출을 또 해야 되겠죠. 또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잔금을 하게 되죠. 잔금을 할 때는 또 신분증하고 등기부등본을 또 확인을 하죠. 그리고 등기 비용을 이제 법무사에게 지급하게 됨으로써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니까 절차가 좀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각각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한 등기사항 정보 전문서를 또 매번 확인해야 되고, 또 토지대장, 건물대장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확인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시간이 또 많이 걸린다는 또 단점이 있겠죠. 또한 비용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법무사한테 등기 비용, 이 등기 수수료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건전당권 설정 비용도 개인이 부담한 시절이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또한 종이 문서에 대해서 위조나 변조 등의 사기 사건들이 종종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집주인도 아니면서 집주인인 것처럼 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죠. 또한 집주인도 아니면서 그냥 뭐 서류를 위조를 해가지고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경우, 그리고 전세금을 받고 도망가는 경우,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종이 서류를 없앤다면 부동산 관련해서 위조나 변조나 이러한 사기의 가능성이 훨씬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인다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또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는 2024년 종이 서류 등을 없애고요, 기간 방문 없이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서비스, 즉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기존에 있는 종이 공부, 구체적으로 뭐 공부라는 거는 뭐 등기사항 첨부증명서, 토지대장, 건물대장, 뭐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이런 서류를 그냥 줄여서 공부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존의 종이 공부 유통 체계와 이제 비교가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는 종이 형태의 부동산 공부를 직접 발급 제출했다면 이제는 미래는 블록체인 데이터 형식의 연계로 종이 공부 발급, 기관 방문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은행이나 등기소, 지자체 등 기관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대면 거래에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로 거래 방식이 바뀐다는 거고요. 종이 공부의 유통에 따른 공문서 위조 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공부 암호화로 원천적으로 위조나 변조 부분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국민과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 즉 부동산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활용을 하여 거래의 안정과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라는 거죠. 과거로 놓고 본다면요, 예전에 등기부등본이라고 그랬죠. 등기부등본이 이제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총 1차와 2차에 걸쳐서 등기부등본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시기는 1994년 4월달부터 또한 2007년 8월달까지 대략적으로 뭐 한 13년에서 14년 정도 시간이 소요됐죠. 그래서 왼편에 보시는 이런 등기부등본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그러한 등기부등본이죠. 그리고 수기로 작성이 된 때때로 타이프를 친 그러한 등기부등본이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등기부등본이 이제 전산화가 이루어진 등기부등본, 뭐 지금식으로 표현한다면 전산화가 이루어진 등기사항 정보증명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보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있는데요. 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도 가능하고 발급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전 등기나 또 건재당 설정 등기나 말소 등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자신청과 입폼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이만큼 많이 변화됐다, 많이 발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요,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한 통을 발급하기 위해서는요, 서울 중구에서 부산에 있는 등기부등본을 떼려면 이제 비관할이기 때문에 팩스를 신청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통 몇 시간 걸리냐? 보통 4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오후 2시에 신청을 했다. 오후 2시에 신청을 했는데 언제 나올까요? 등기부등본이? 4시간이니까 딱 6시에 나오겠네요. 근데 대부분이 6시에 또 안 나오죠. 그러면 언제 오라고 합니까? 내일 오전에 오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오늘 여기서 부산 물건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등기부등본은 언제 때 볼 수 있다? 내일 오전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만큼 과거에는요,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받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았는데 또 1시간 뒤, 2시간 뒤에 또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보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등기부등본 전산화 작업이 1차부터 2차까지가 14년 동안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다는 얘기예요. 요 당시에 법원 등기소 가보면 아르바이트생 해가지고 타이프를 얼마나 쳤나요? 전산 입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러한 기간이 무려 14년 동안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현재의 부동산 거래 형태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만드는데 4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초스피드로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2024년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제가 보는 부동산 시장은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 거래의 단순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공인중개사도 통해야 되고 은행도 통해야 되고 법무사도 통하는 이러한 시대에서 이제 부동산 플랫폼 업체, 요 업체라는 게 또 새로 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다양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중개법인, 부동산 법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법인을 해서 뭐 투자하는 법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을 중개하고 부동산을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이 증가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뭐 중개가 됐든 대출 알선이 됐든 등기까지도 아마 처리가 가능한 이러한 형태로 앞으로 미래는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본다면 전자매매 거래의 활성화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물론 지금도 전자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공인중개사 사장님들한테 이게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종합부동산 회사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모든 업무를 아울릴 수 있는 실질적인 종합부동산 관리회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요, 앞으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만들어짐으로써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요, 무엇인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자면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산화 작업을 했는데요.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2007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물론 또 그래요. 등기부등본 전산화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하지만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등기 신청이란 것도, 등기소로 접수란 것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시점에 부동산 가격 또한 상승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답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구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구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